안녕하세요. 삼합과 방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청간합과 육합은 부부 유정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하는 삼합과 방합은 서로 힘을 합하여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지, 왕지, 묘지가 서로 각각 하나씩 모여서 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사생지에는 인사, 신, 해가 있습니다. 이 생지에서 기운이 생해지는 것입니다. 즉, 왕지에 있는 오화가 왕한 기운이죠. 좌오묘유를 사왕지라고 했는데요. 이 오화는 화의 기운입니다. 여름의 기운이죠. 그래서 이늘은 아직 냉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때 벌써 여름의 기운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오술, 술은 즉 진술충미는 묘지에 해당하는데요. 이 술은 화의 고장지입니다. 화의 묘지거든요. 그래서 여름의 기운이 이늘에서 생해서 5월에서 왕한 기운으로 왕성한 기운으로 있다가 수월이 되면 다시 소멸되는 것입니다. 묘지 속으로 들어간다, 소멸된다 라고 봅니다. 우리는 인오수를 화국이라고 합니다. 사유축은 건국인데요. 자, 금은 가을이죠. 가을의 기운이 여름이 시작하는 4월에 벌써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생겨서 6월에 왕성한 기운으로 활동하다가 축월이 되면은 아주 추운 겨울이죠. 이때는 금의 기운이 소멸된다고 봅니다. 묘지로 들어간다, 소멸된다로 합니다. 신자지는 수국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신월은 가을의 시작입니다. 이 가을의 시작에 벌써 겨울 기운이 생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월이 되면 왕성한 겨울의 기운을 느끼겠고요. 진월이 되면은 겨울의 기운이 소멸되어 들어가는데, 자, 해자축을 지나서 임묘진, 봄의 마무리 단계인 진월이 되면은 이제 차가운 수의 기운이 다 들어가고 4월은 추운 기운이 없죠. 그래서 진월에 겨울 수의 기운이 소멸된다고 보겠습니다. 해묘미는 목국입니다. 해월에 벌써 봄의 기운이 생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묘월에 봄의 기운이 왕성하고 미월이 되면은 사오미, 여름의 마무리 단계죠. 이때 이제 완연한 봄의 기운은 사라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합을 알아봤습니다. 자, 삼합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자가 좌오묘유입니다. 이 왕지가 월지를 장악했을 때 삼합의 세력이 가장 강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글자 중에서 두 개만 있어도 합을 이루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반합이라고 합니다. 자, 표에서 보다시피 인오술에서 오가 왕지이기 때문에 오가 빠지면 반합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인오만 있어도 반합이라고 하고 오술만 있어도 반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왕지가 빠져버린 인술은 반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유 반합, 유축 반합금입니다. 하지만 사축만 가지고는 반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월지에 이 사왕지인 좌오묘유가 있으면서 삼합을 이루게 되면 그 세력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다른 글자가 왔어도 형충으로 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삼합을 이루면 좋은 점도 있고 좋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삼합이 사주 당사자에게 용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좋은 일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그 주변에 약한 오행이 있을 때는 그 약한 오행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자, 반생반극 역극 현상을 오행의 작용에서 배웠죠. 다음 사주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자진 수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수생목도 하고 수극화도 하고 수다 부목도 되죠. 그래서 자, 이 목이 신자진은 자는 원래 빗물 있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물상적으로 신자진이 되면은 굉장한 큰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임수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임수의 큰 세력에 의해서 목이 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피해를 볼 것인지는 연주와 일주에 있는 글자에 의해서 달라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굉장히 큰 세력의 물이 와서 간목을 부목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인오술 화국을 이루었습니다. 자, 화국, 인성국을 이루었는데요. 또 월간에도 병화가 있네요. 이래서 인성이 너무 왕하죠. 이럴 때 왕한 기운을 우리는 사주의 병이라고 합니다. 병이 있으면 약이 있어야 되는데 화기운을 약하게 해줄 수 있는 수극화, 임수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임수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자, 인중용, 자, 토극수함으로 재성이죠. 인중용재극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대운이 금수로 잘 흘러감으로 인하여 금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주는 간목일간에게 묘목은 묘는 음양이 다르죠. 그래서 급제인데 우리는 양인격이라고 합니다. 급제보다 이 월지가 이렇게 음으로 놓여지는 양간에 음이 놓여졌을 때는 훨씬 더 강한 기운이라고 보고 양인격이라고 하는데요. 묘미, 해묘미에 묘미 목을 이루었습니다. 해자가 빠졌습니다만 반합을 이루었네요. 자, 갑일간에게 미토는 재성이죠. 재성이 누구한테 간다는 것입니까? 묘목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목은 재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이 재성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업을 해서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주는 자, 임수가 이렇게 많네요. 거기다가 신자 반합을 이루었습니다. 수기운이 대단하죠. 자, 이래서 수기운이 많을 때는 무토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토가 이 많은 물을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죠.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갑진대운이 왔는데 이 여자 사주거든요. 갑진대운이 왔는데 신자진 수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수가 천간에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수국을 이루어서 물바다를 쳤습니다. 물에 수극화도 되겠고 수다
토류도 됩니다. 그럼 임술간에는 무토는 남편이거든요. 직장도 되고 남편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과 이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방합 보겠습니다. 자, 방합은 방량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해의 시작은 인을부터죠. 자, 임묘진 봄의 기운입니다. 이것을 목국, 사오미 여름의 기운이죠. 이것을 화국, 신유술, 자, 가을의 기운입니다. 이것을 건국, 해자축, 겨울의 기운입니다. 수국이라고 합니다. 또 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타냅니다. 자, 그럼 방합은 삼합과 비교했을 때 형제끼리의 합이라고 해서 삼합에 비해서 결속력이 떨어집니다. 삼합은 세력의 합이거든요. 천지인 세력의 합으로서 어떤 목적을 둔 합이기 때문에 삼합이 더 결속력이 강하다고 봅니다. 자, 방합은 결속력이 삼합만큼은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오행의 속성을 잃지는 않아서 천간의 통근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간에 그 방합의 기운과 같은 글자가 투출해 있으면 합력이 훨씬 더 강해지겠죠. 자, 다음 예시사주를 보면 임묘진 목국을 이루었습니다. 또 천간에 월간에 간목이 있네요. 자, 인성의 세력이 이렇게 강합니다. 인성이 병이네요. 이때 자, 이 인성의 강한 세력을 유가 와서 묘유충을 해줍니다. 묘유충을 해주면 인성의 힘을 좀 꺾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자축은 자, 이렇게 순서가 차례대로 있지 않아도 수의 기운이 많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합은 통근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경금이 축토에는 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간 신금이 있기 때문에 경금이 축토의 통근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정화일간에게는요. 지지에 신유술, 천간에 또 경금이 이렇게 양쪽에 떴네요. 무토도 하나 있고요.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자, 정화일간에게 술토 속에 정화가 있지만 너무나 많은 금의 기운 때문에 정화는 버틸 수가 없어서 그만 금의 세력에 따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재격이라고 합니다. 그럼 종재격이 되면은 금의 기운이 사주 속에 들어올 때 좋고요. 토금수 기운이 다 좋겠습니다. 다음 자, 금무토일간에게 금이 많이 신유술 건국을 이루면서 천간에 또 신금이 떴네요. 이렇게 해서 방합국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금이 병이죠. 화극금 해서 화가 약이 되겠습니다. 정화가 용신이 되겠어요. 자, 그럼 식상이 많으므로 식상의 기운을 인성으로 극해줘야겠습니다. 자, 식상용인격이 되겠네요. 그래서 상관용인격, 식상용인격 다 좋습니다. 정화가 용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는 천간합과 육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 시간에는
삼합과 방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칩니다.